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직업 변화에 대비하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인 교육 공간으로 진화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정책 설계부터 예산 투입, 실행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까지 4년간 총 1조 889억 원을 투자하며 올해는 2,482억 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실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와 36개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또 학생과 교사, 건축가가 특색 없는 교실을 바꾸는 꿈을 담은 교실이 대상과 유형을 다양화합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터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 여건이 변화하며 인천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시스템 공급 업체의 입주 문의도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지면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올해 스마트 공장 사업 투입 예산을 20억 8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장려하고 기업 인프라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2차례에 거쳐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교육에는 60개 참여 기업을 모집해 전원 마감됐습니다. 또 2개월 과정의 맞춤형 진단 컨설팅에도 올해 목표 25개의 기업 중 상반기에만 19개 업체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시는 이달 중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 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오늘 도청에서 충북 지역 청년 일자리 확산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회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협력 등입니다. 두 기관은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충북 지역 청년 실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인재균형 발전을 위한 충북 지역 청년 채용 박람회를 5월 10일 청주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청년이 직접 찾아가는 히든스타 기업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길을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은 7곡 지역 여성들을 찾아가 여성 취업 상담 및 기업체의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굿잡 버스를 운영합니다. 대구시 여성 일자리 굿잡 버스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홈플러스 7곡점 정문 광장에서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굿잡 버스 현장 면접에는 제2수산과 근영텍스 등 지역의 9개 기업체가 참가해 약 30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여성 취업 전문 상담사가 개인 맞춤의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 연계 등을 진행하고 현장 면접에 앞서 이력서 코칭과 면접 스킬도 제공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싸먹고 그래. 막 그 순간숨 있어갖고 맞으면 냄새 올라온다고도 막.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8년도 공급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합니다. 시는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근본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데요. 이번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로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 외와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키로 했는데요.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약 4만 4천 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운전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산광역시가 지역대학과 함께 부산시 아동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동의대학교 등 지역 8개 대학과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부산시의 유아 구강보건 사업은 관내 700여 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6만여 명의 원활을 대상으로 구강건짐과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불소용액 양치 사업도 전개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